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물류 그리고 공급망 분야의 기후 리스크 관리에 대한 심층 분석입니다. 혹시 그거 들어보셨어요? 냉장차가 20대나 폭염 때문에 고장이 나서 하루 만에 50억을 손실을 봤다는 이야기요? 네, 저도 접했습니다. 그게 실제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KPMG 조사 결과를 보니까 물류 기업의 75%, 그러니까 4곳 중 3곳은 이 기후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지는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정작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춘 곳은 2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차이가 상당하죠. 네, 그 간극이 사실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 오늘 자료를 통해 한번 실질적인 해법들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기후 리스크는 보통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물리적 리스크라고 부르는 건데요. 물리적 리스크요. 네. 예를 들면 태풍 때문에 갑자기 항만이 폐쇄된다거나 아니면 폭염으로 냉장 시스템이 그냥 마비되는 이런 갑작스러운 급성 위험이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뭐랄까 점진적으로 기온이 계속 오르면서 냉장 운송 비용이 야금야금 증가한다거나 해수면이 상승해서 항만 시설이 장기적으로 침수 위협을 받는 이런 만성 위험도 포함됩니다. 아, 급성 위험도 있고 만성 위험도 있군요. 네. 실제로 2024년에 부산항이 태풍 때문에 4일간 운영이 중단됐던 사례가 있었죠. 네, 맞아요. 뉴스에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심지어 예측을 보면 연평균 한 15일 정도는 연안 항만 운영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 15일이면 정말 큰데요. 듣고 보니 이 물리적 리스크는 정말 발등에 불이네요. 당장 운영이 멈추거나 비용이 확 늘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이것 말고 또 다른 중요한 위험 유형도 지적하고 있죠. 맞습니다. 바로 그게 전환 리스크입니다. 전환 리스크요? 그건 뭔가요? 이건 이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나 경제 구조가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탄소 배출의 비용을 매기는 탄소 가격제, 우리나라의 KETS, 그러니까 한국형 배출권 거래제가 확대된다거나 혹은 수입품의 탄소세를 매기는 CBAM, 탄소국경 조정제도 같은 이런 정책 변화가 대표적입니다. 아, 정책 변화가 기업에게 리스크가 될 수 있군요. 그렇죠. 또 다른 예를 들면 그 내연기관 차량 배출 기준을 엄청 강화하는 유로7 같은 규제들 혹은 전기차로 의무적으로 전환해야 하는 그런 기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도 큰 위험이죠. 규제나 기술 변화도 있군요. 네, 심지어 시장 쪽을 보면 B2B 고객의 90%가 거래처에 ESG 경영을 요구한다는 통계도 있거든요. 90%나요? 네, 이런 시장이나 고객의 요구 변화에 뒤처지는 것, 이것도 무시 못할 리스크입니다. 와, 정책, 기술, 시장 요구까지 위험 종류가 정말 다양하고 복잡하네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다면적인 위험들을 도대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자료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관리 방법론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특히 위험도를 평가하는 방식이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위험을 그냥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 측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매일 기상 정보나 차량 상태를 점검하는 아주 기본적인 활동부터 시작해서 주간 단위로는 기후 예보를 분석하고 또 월간이나 분기별로는 위험 지표를 쭉 모니터링하면서 예방 투자를 검토하는 이런 체계적인 점검 주기를 제안하고 있죠.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거군요. 네. 특히 그 위험도를 계산하는 공식이 흥미로운데요. 위험도는 발생 확률 곱하기 잠재적 영향 곱하기 대응 역량. 아니죠. 대응 역량은 분모로 들어가죠. 아, 대응 역량이 분모로요? 네. 위험도는 발생 확률 곱하기 잠재적 영향, 대응 역량. 이렇게요. 이 공식에서 대응 역량이 분모로 들어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 말은 우리가 얼마나 잘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느냐가 실제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는 의미네요. 바로 그겁니다. 단순히 위험 자체의 크기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방어력까지 고려해서 실제 우리에게 미칠 위험 수준을 판단하는 거죠. 아,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자료에서도 보면 폭염 때문에 냉장차가 고장 난다거나 태풍으로 항만이 마비되는 건 워낙 발생 확률이나 영향이 크니까 우리의 대응 역량과 별개로 일단 최우선 관리 대상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실제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례가 궁금한데요. 네, 실제 기업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 페덱스 같은 경우는요. IoT,
즉 사물 인터넷 센서를 활용해서 화물 상태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그 센스웨어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기상 예측만 전담하는 팀, 웨더옵스라는 팀을 두고 재난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대체 경로를 찾아주는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와, 글로벌 기업들의 시스템은 정말 탄탄하군요. 그럼 국내 기업들은 좀 어떤가요? 국내에서는 CJ대한통운 사례를 좀 주목해 볼 만한데요. 아, CJ에 대한 통은요? 네, 기상청 데이터뿐만 아니라 민간 기상 정보까지 통합적으로 분석해서 기상 리스크를 미리 예측하고요. 그 결과를 모바일 앱으로 현장에 있는 직원들에게 바로바로 공유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오, 데이터를 통합하고 모바일로 바로 공유한다니 효율적이겠네요? 네, 이걸 통해서 기상 악화 때문에 배송이 지연되는 걸 실제로 줄이고 업계 최고 수준이라는 98.5%의 정시 배송률을 달성했다고 하고요. ESG 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군요. 그렇죠. 결국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게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한 투자라는 말씀이시나요? 맞습니다. 자료에 나온 한 기업 사례가 특히 기억에 남는데요. 기상 예측 시스템에 3년 동안 한 4억 5천만 원 정도를 투자했는데 그걸로 무려 54억 원의 손실을 막았다고요. 네, 54억 원이요. 그래서 투자 대비 수익률 ROI가 1100%에 달했다고 하던데 정말 놀랍습니다. 네, 그 1100% ROI라는 숫자는 이 기후 리스크 관리가 단순 비용이 아니라 사실은 엄청난 가치를 창출하는 투자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수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한 시스템을 갖출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당장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작은 단계부터 시작하는 그 자세인 것 같습니다. 작은 단계부터요? 네. 예를 들어 오늘 공유해 주신 자료에 포함된 실전 체크리스트 같은 걸 활용해서요. 이번 주에는 일단 과거의 기상 문제로 어떤 손실이 있었는지 한번 집계해 본다거나 현재 우리 회사 운영 시스템의 취약점이 뭔지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은 시작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이 듣고 계신 여러분의 비즈니스 현장에서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지금 여러분의 공급망은 예측하기 어려운 이 기후변화에 과연 얼마나 잘 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 대비를 위해서 이번 주에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일까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